제가 이제 한 회사에서의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개발팀 규모가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좀 말씀하신 거에서 좀 연결되는 거긴 한데 네. 리액트 네이티브나 플루터가 이렇게까지 대세가 되기 전까지 네. 지금은 좀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네. 좀 몇 년 전. 네. 그 전에는 무조건 스타트업은 앱을 내야 되니까 안드로이드 개발자 한 명, 아이폰 개발자 한 명, 뭐 백엔드 개발자 한 명 이렇게 한 3명은 그냥 고정으로 들고 갔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뭐 개발팀에서 자꾸 막 코드 리뷰도 해야 돼요. 뭐 한 명 휴가 갔을 때 백업이 있어야 돼요 하니까 안드로이드, iOS 각각 2명씩 뽑아서 이제 그래도 좀 투자받고 하면은 최소 앱 클라이언트 개발자 4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웹 프론트도 한다. 그러면 이제 웹 프론트 2명까지 해서 6명이 클라이언트 개발자로 사실은 운영이 됐었죠. 네. 근데 지금 안 하잖아요. 웹 프론트 2명이 그냥 RN으로 뭐 플루터로 이렇게 그냥 자기가 이제 리액트도 하고 리액트 네이티브로 해서 그냥 사실은 2명으로 다 사실은 커버 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더 조금 심해질 것 같다. 이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다른 관점인데요. 그냥 더 좋은 기술이 나와가지고 전환된 케이스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iOS 개발자분들이 그렇게 줄었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이건 뭐 제 생각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상이에요. 네. 예상. 기존에 안드로이드, iOS 개발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그냥 리액트 네이티브나 그런 플러터 하는 개발자가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줄었다고 얘기를 하려면은 기존에 안드로이드, iOS 개발자가 있던 회사나 팀에서 이 사람들을 해고를 하고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는 거의 많이 없을 것 같고 정확하지 않지만 신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기존 회사이더라도 그게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자라면은 어쨌거나 이 사람이 학교도 어디서 배워봤을 테니까 뭐 전반적인 그런 숫자는 늘어날 거다. 혹은 신규 스타트업은 이제 많이 늘어났으니까 지속해서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를 채용을 했으니까 어쨌거나 개발자는 늘어났다. 그래도 기존의 안드로이드, iOS 개발자분들을 뭐 자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테니까 이제 줄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호돌맨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애들을 자르고 리액트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건 없지만 개발자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시기에 숫자가 큰 변화가 없다는 거는 저는 추가 유입이 더 이상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 거예요. 이 정도로 수요가 많이 늘은 개발 업계에서 이 정도로 네이티브 앱 개발자의 채용 공고가 사실은 옛날만큼 많이 보이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앱 개발할 때도 채용이 제일 활발한 데는 대기업이 활발하지 않고 스타트업들이 사실 채용이 제일 활발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공식적으로 숫자가 줄은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직군에 대해서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근데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GPT도 그런 방향으로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답변을 잘해주는 기계가 생겨가지고 죽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어떤 전환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대로 오거나 아니면 그냥 줄은 건데, 사실 기술에 대한 전환은 이제 과거에도 계속 있긴 했었으니까, 뭐 장기적으로 지금 뭐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겠죠. 뭐 코블 개발자가 확실히 줄었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거는 자른 게 아니고 더 이상 그 기술을 안 쓰기 때문에 조금씩 줄은 거잖아요. 그래서 코볼은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코볼이 줄 대신에 예를 들면 자바 개발자는 다시 늘어났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기술에 대한 전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GPT가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러니까 기술적 전환처럼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줄까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다시 질문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 다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개발자란 뭐 하는 사람인가가 돼버리는 게 약간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저희가 예전에 한번 정의 내렸지만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게 옛날에도 저희가 프로그래머랑 개발자랑은 좀 구분하자고 했잖아요. 개발이라고 하는 업 자체가 문제를 푸는 사람이라고 보면 엑셀로 문제를 풀던 노션으로 문제를 풀던 GPT 코드를 복붙해서 풀던 그냥 문제를 그냥 푸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몇 년 뒤에는 진짜 문제 푸는 사람이라고 되겠죠. 프로그래머라는 단어는 이제 좀 뭐 AI 만든 사람들만이 아마 그 타이틀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 푸는 사람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아, 문제를 푸는 것도 GPT니까. 네, 문제를 푸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GPT가 풀고 우리는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니까. 물론 이건 약간 궁극적인 궁극적인 거죠, 부분이 사실은. 있어서긴 하지만 네. GPT한테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가 이제 본인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GPT에 잘 물어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근데 에스커야. 네. 근데 그거 있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도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그 중요성이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GPT한테 물어보는 것도 GPT가 잘 대답할 수 있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예, 그쵸. 그게 저희가 사람들끼리 회의할 때나 뭐 질문할 때 똑같잖아요. 좋은 질문하는 법이라든가. 완전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렇죠.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쵸. 예, 예. 그런 사람들이 GPT한테 좋은 질문 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들더라고. 맞아요. 사실 이건 GPT뿐만 아니라 구글링 할 때 그 검색어를 또 어떻게 잘 입력하냐에 따라서 또 맞아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서도 느꼈었고 말씀하신 게 맞는 거 같네요. 막 그래서 호돌맨이 얘기처럼 know what에 하려면 무엇을 질문할 거고 어떻게 질문할 건지를 잘 하려면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질문하는 사람들이 GPT 시대에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말할 때도 어떤 사람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간에 기획자나 PM이나 뭐 PO분들이나 이런 혹은 이제 매니저들이 두는 게 저 사람이 지금 뭔 말하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인데 중간에 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잘 정리해가지고 저 사람이 의도하는 건 이건데 이걸 네가 이렇게 해결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제 얘기해주는 그 중간 사람이 있을 때 대화가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매니저나 뭐 기획자나 PM이었다면은 이제는 개발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것도 사실 음. 개발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쉽게 설명 좀 해줘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지금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GPT가 맥락을 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맥락 없이 풀어주는 문제는 GPT가 풀어주는데 우리가 앞서 그냥 구두로 대화했던 내용들 다 들고 와서 GPT를 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GPT는 이게 뭐 갑자기 웬 생뚱맞은 마리아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예. 예. 그래서 뭐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 나중에 업무 환경이 개선돼서 회사 내의 모든 대화는 다 녹음이 되어 있어서 GPT한 실시간으로 계속 하수시키고 있다가 질문하는 그런 환경이 온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될 것 같고. 뭐 아까 얘기하신 그 슬랙에 그 뭔가 연동을 해가지고 어쨌거나 우리 업무 환경에 대한 파악이 이미 돼버린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대화 내용을 보고 쉽게 각각 그 직군에 맞게 뭔가 정리를 해주는 거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입력하고 출력을 받아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전반적인 개발자 풀이 늘어날 거라 그랬는데 그게 개발자가 풀이 늘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나? 저는 그래서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들기도 하고. 예전에는 컴퓨터한테 뭔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프로그래머다 뭐 개발자라고 했다면은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거 개발자 아니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에서.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아까 호돌맨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개발자로 볼 수 있냐는 거죠. 사실 뭐 아는 만큼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아는 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도 GPT를 통해서 학습하면 되겠구나. 물어보면 되지. 그러면은 이게 제기 호출이네요 이게. 근데 그 제기를 GPT가 돌면서 더 잘해. 그러니까 아니 사람 없어도 되네. 아니지, 엔터키 칠 사람 있어야지. 나중에 되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치지 않을까요? 지가 학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인풋 창에 지가 알아서 쓰고 이렇게 온 클릭. 그치 맞아요. 지가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예전에는 개발자가 해줘야 되는 일들이 일부 있었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사례로 그 뭐 사내 업무 개선 팀
네. 이러면서 뭐 지라 컨퍼런스 관리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내부의 이제 운영 도구를 계속 고도화할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제품과 운영 사이의 그 연결 지점들이나 우리 구성원들의 생산성을 올려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GPT를 연계한 업무 도구들이 계속 나오면은 이제는 그게 우리가 사람이 직접 해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iOS, 웹 프론트엔드, 백엔드에서 각각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것들도 그냥 한 사람이 GPT한테 물어보고 그냥 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하고 그러면은 뭐 야 타이핑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이게 숙련도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점점 좀 적어질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호돌맨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회사에 돌려보고 싶은 아이디어들을 돌릴 팀들이 많아져가지고 개발팀이 그 개발자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서비스를 돌리기 위해 필요한 인원은 많이 줄 것 같다. 네. 저 그럴 것 같아요. 네. 극단적으로 그냥 빨리 앱이나 웹이나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보고 회수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가능하니까. 어떻게 보면 풀스택이라는 게 당연해져요. 네. 이제는 그쵸. 이력서에 풀스택을 지향한다라는 얘기를 쓸 필요가 없어졌어. 누구나 다 풀스택 개발자야. GPT와 함께라면 난 언제든지 풀스택이야 뭐 이런 거니까. 뭐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생산성이 엄청 높아질 거라고 했는데 생산성이 높아진 만큼 요구사항도 높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앱이나 웹도 서비스가 더 복잡한 거, 더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간을 더 많이 이제 좀 절약시킬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로 계속 발전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한 것보다 요구사항이 더 이제 복잡해져 버려서 사실은 개발자의 수요는 항상 증가했다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의 흐름이었고 저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GPT가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더 생산성 있게 할 수 있으니 더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려면 당연히 개발자의 수요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한편 반대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좀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서비스 돌릴 때 이제 그만큼 개발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근데 저 지금 대박 하나 알아냈어요. 뭐죠? 제가 이걸 왜 생각을 못했지? 제가 지금 GPT에 뭐 하나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야는 절대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죠? 제가 지금 제 생년월일이랑 태어난 시간, 이름을 입력해서 사주 좀 봐달라 그랬거든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계산해 드릴 수가 없대요. 사주팔자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막 한자가 나와 있고 어려운 용어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걸 그렇지. 왜냐면은 그거는 네. 이제 해석해주는 사람이 네. 어떻게 해석하냐에 달린 거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직업은 좀 오래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심리 장난 삼아 남기. 그러니까 여러분 점신에 입사하십시오. 점신에 입사하세요. 그렇지.